당은 당대표와 지도부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에서 뽑혔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결정이 당의 결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러면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은 이 지도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내에서, 국회에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원내대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표로 하니까 당대표하고 똑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지침은 어디서 나는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지침에 따라서 당대표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그걸 관철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1승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처음 기억에 강렬하게 왔던 것은 귀태 발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기태 발언을 했고, 그때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비교적 개파색이 엷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단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당내 강경한 사람들은 이번에 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 해당 행위자들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고 책임져라, 빚을 갚아라, 이런 강경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이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게 가게 되면은 이 내분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당이 규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당나라 당이 되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한자의 사자성어에 일벌백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벌백계. 하나를 벌해서 100명에게,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한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이 총선도 접어들기 전에 깨지고 분란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은 공정한 경선, 정말 공정하게 관리되는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새롭게 탈바꿈 미래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도요, 너무 오래 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으로 이렇게 된 국회의원들 너무 많습니다. 국힘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도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징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공천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선, 그 경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되고 세력 교체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하고, 그 과정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다음 총선뿐만 아니라 그 2년 후에 일어나는 지방선거, 그 다음 1년 후에 다시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지부지 간다, 그건 당도 아니에요. 완전 개판 5분적인 조직이죠. 계모임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해당 행위가 너무나 명백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분 정말로 누구나 고개를 숙여서 끄떡일 수 있고 이번에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일벌백계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우리가 공천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세력 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체, 세대도 교체하고 세력도 교체해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원내 투쟁 속에서는 지금 예민한 법률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관철을 시켜야 될 거, 노란봉투법 2, 3조라든지 방송 3법이라든지 지금 수십 개에 이르는 민생법안들,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국무위원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인촌도 있죠. 김영도 있죠. 자, 이런 사람
사람들 어떻게 청문회를 잘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그들의 잘못을 밝혀낼 건지, 자격이 없으면은 탈락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대법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대법원장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후보자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한 입장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한테 지금 주어진 짐들이 많습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경험이 많은 다른 분이 원내대표가 되기로 원했는데 그분이 막 중도 사퇴를 해버렸죠. 후배들하고 또 경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추대를 했으면 그분이 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했던 분이고 다시 경쟁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모양이 안 되니까 사퇴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 홍 대표의 어깨에 많은 짐이 지금 지어져 있다. 제대로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이미 본인이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험지에서도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를, 본인의 지금 지역구는 중구 성동이죠. 옛날에는 성동이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중구 성동갑인가요? 어린가요?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뭐 험지로 간다 해서 본인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니까 세게 하세요. 지금 채팅창에도 홍익표 의원은 스스로 험지 출마를 선언해서 눈치 볼 게 없어요. 잘할 겁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정말 기대해 봅니다.